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은 일본의 제조업을 마비시켰고 제조업체가 밀집한 일본 센다이. 산업 단지가 불타면서 일본 경제도 검은 먹구름에 뒤덮였습니다. 자동차 공장과 제철소는 가동 중단. 반도체 업계는 조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한국의 산업계로 밀려왔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세계 1, 2위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조하는 핵심 장비는 대부분 일본 제품입니다. 특히 수입액 가운데 비중이 절반을 넘는 부품 소재 분야에서 해당 기업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 박재근 교수. 당시 반도체 업계에 고조됐던 위기감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재료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첫 번째가 지금 불화수소 케미칼이 모리타 공급이 그 당시에 공장이 데미지를 먹었어요. 그래서 불화수소 공급에 비상이 걸렸던 거고, 그다음에 패키지 머티리얼, 반도 패키지 머티리얼도 문제가 생겼는데, 일본의 소재 업계는 생산지를 분산해 공급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야, 우리도 이제 좀 더 국산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제 굉장히 대책도 만들고 정부에도 대책 만들고 회사에도 대책 만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한 6개월 그리고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해결이 되니까 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기업들은 다시 일본산에 의존했고 정부 예산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일본이 기습적으로 시행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詳細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아베 정부의 칼끝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겨눴습니다. 그로부터 1년. 더 강해진 보호무역주의. 한국의 소재 산업은 생존의 길을 찾았을까? 충남 금산의 불화수소 생산 공장. 이곳에서 생산된 불산액이 국내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기 시작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입니다. 작년 19년 상반기에 기초 테스트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양산 검증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그걸 1, 2, 3단계를 한꺼번에 축약을 해줘서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어줬고요. 그 기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였습니다. 반도체용 고순도 불산은 일본산 수입이 100%였습니다. 일본산 수입 100% 해서 그것을 고객 삼성, 하이닉스 등 고객사들에게 공급을 해왔는데, 아베 사태가 터지면서 조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가는 반도체용 불화수소의 수출을 막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불화수소 생산을 준비하고 있던 이 업체에 다급히 납품을 요청한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이제 재고가 2개월치 남았다. 예. 그래서 뭐 9월, 10월 되면 정말 이 공장이 셧다운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보셨을 때 어땠나요? 6개월치를 확보하라. 3개월치를, 최소 3개월치 이상 6개월치를 확보를 해달라.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 얼마 기간으로 치면 얼마만 해서 어느 정도로? 1년 정도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통상. 그런데 지금 6개월 반에 해줬고, 절반이요? 절반 이하로 해줬고, 실제적으로는 한 3개월에 양산 검증 완료되었다라는 통보는 저희들이 받았고, 후속 공급 준비를 해라. 충남 공주에 있는 이 불화수소 공장도 1년 만에 생산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수출 규제 사태가 터지자 공장 증설을 반년 이상 앞당겼습니다.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2020년 5월 정도에 완공 예정했습니다만은 뭐 상황이 이제 굉장히 급박하게 돼서 공장 증설을 굉장히 빠르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작년 9월, 10월경에 이제 1차 증설, 2차 증설이 다 완료되었고 일본산과 차이가 없을 정도의 기술력까지 이미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트릴리언 분의 1. 그래서 약 그 1조 개, 그러니까 약 1조 개의 분자 중에 1개 정도 이 물질이 있는 정도의 그 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정도의 순도를 이제 달성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그 불산의 그 순도를 이제 갖출 수 있었고요. 일본 또는 뭐 다른 나라에서 그 생산되는 것보다 전혀 그 품질 측면에서 못하지가 않습니다.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 소재일까? 반도체가 생산되는 현장과 같은 환경으로 조성된 청정실에 방진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연구실 안으로 가면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세정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쓰이는 액체, 고순도 불화수소.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를 씻어내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하이드로플로릭 액시드. 이게 불화수소야. 이거를 49%짜리라서 굉장히 고순도입니다. 불화수소 원액하고 이온화된 디아이워터를 섞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요 위에다가 이렇게 쭉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뿌려지면서 클리닝이 돼 나오는 거예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한 50번 정도 클리닝을 해야 될 거예요. 불화수소의 순도는 반도체 품질과 직결됩니다. 웨이퍼 표면에 중금속 아연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을 때 전류 흐르는 특성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불화수소 정제력은 일본 업체들이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썼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일본에서 들여온 것을 용기에 담아 납품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불화수소를 직접 원재료 무소불산을 사와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수유기업하고 또 불화수소를 만드는 두 기업이 노력을 해서 일본하고 동일한 수준의 불화수소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만들었다고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드는 것을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난이도가 조금 크리티컬한 정도 좀 떨어지는 그 공정부터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 테스트를 빠른 속도로 한 거고요. 지난해 7월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정부하고 기업들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아직까지는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또 일본이 규제한 3대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급 안정성을 이뤘고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불산 같은 경우에는 불산액, 그다음에 불화수소 가스 모두 국내 생산을 충분히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가스 형태의 불화수소, 에칭가스는 반도체를 정밀하게 깎아내는 데 쓰입니다. 지난해까지 국내에는 생산 가능한 업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 2개 회사가 반도체용으로 투입이 가능한 불화수소 가스 개발을 마쳤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에서 들여온 형석을 황산과 반응시켜 순도 높은 불화수소 가스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갑자기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고객사도 상당히 당황한 면이 많이 있었겠죠. 저희로 말하면 이제 무수 불화수소 가스죠. 가스 쪽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탁이 돼서 그 규제 품목을 정말 제가 그 밀착 지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희 직원과 마찬가지로 그 삼성과 그 어떤 부서 간 지원이 정말 밀착해서 하나하나 같이 풀어나가고 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R&D를 완성할 수 있었고 또 지금은 그 완성도가 다 돼서 이제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됐죠. 대기업이 직접 소재 전문 회사를 키우는 작업도 활발해졌습니다. SK그룹의 소재 전문 계열사 SK머티리얼즈는 지난달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에 성공했고 금호 석유화학의 포토레지스트 사업 부문도 인수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사실 국내 뭐 경쟁사 동진세미키는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은 해외 비중이 높으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이제 좀 그 첨단 소재 쪽으로 해서 뭐 고부가 쪽 그리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거를 빨리 개발해서 국산화하자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 일본 종합연구소. 일본 3대 은행 가운데 하나인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 산하의 종합 정보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의 상황을 점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수출 관리 강화 이후에 탈일본화 조심하라. 한국에서 수입처 다각화와 국산화 등 탈일본화가 확대됐다. 과거 일본에서 수입한 고순도 불화수소로 반도체용 애칭제를 정제하였던 한국 기업이 중국이나 타이완에서 불화수소를 수입해 생산에 나섰다. 불화수소 이외에도 일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취재진은 이 보고서를 쓴 일본 종합연구소 무코야마 히데이코 수석 주임연구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아시아 경제 전문가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자국의 수출 규제가 일본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까? 첫 질문에 그는 미리 준비한 그래프를 꺼내들었습니다. ちょっと今日お見せしたいグラフがあるんですけども、フッ化水素に関して言いますと、これは今輸出規制強化以前のだいたい2割の水準なんですね。 그가 들고 나온 그래프, 한국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량을 보여줍니다. 수출 규제 이후 곤두박질 쳤다가 지난해 말부터 약간 늘어났지만 여전히 밑바닥 수준입니다. 輸出が再開されてもですね、こういう状態で、当然ですね、日本のこのフッ化水素のメーカーですね、ステラケミファ、それから森田化学工業、業績に大きなマイナスになっています。 일본 정부가 드물게 개별 수출 허가를 내줬지만 이미 시장을 뺏긴 뒤였다는 겁니다. ステラは11月に輸出許可を下りて、森田化学は12月の末に下りて、だから実際今年に入ってから輸出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ますけれども、結局輸出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しても、もう韓国のその国産化が進んでますし、また日本以外からの輸入が増えた結果、元のような水準で輸出できてないっていうのが今なんですね。 최근 일본 언론에선 수출 규제로 결국 일본만 피해를 봤다는 자조 섞인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온계 기자의 신문은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소재 업체의 실적 악화를 근거로 한일 정부의 대립이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고, 한 IT 전문 매체는 새로 요구받은 복잡한 수출 신청 서류를 정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소재 업체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에 한판 뺏겼다는 느낌이 든다며 정부를 비판했고, 급기야 도쿄 신문은 한국 경제의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는데
왜 징용 피해자 소송에다 경제 급소 찌르기를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진 한국의 소재 국산화에 주목했습니다. 例えばそのサムソン電子にしてみても半導体の製造工程の一部にですね国産のフッ化水素を投入していくこういう報道がなされたんですね。で日本ではいやそんなに進ま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ねそういう見方が多かったんですけども実際はかなり韓国でこの純度の高いフッ化水素が作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のが現在なんですね。でもちろん日本企業にこの依存していく部分とはもちろん他の分野でもあるんですけども韓国のその国産化かなりの水準になっ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 지난해 7월 14일 뉴욕타임즈에 아베를 비판하는 기사 한 편이 실렸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안보 조치로 규정해 국제사회에 물을 흐리고 있다고 말한 데니얼 슈나이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아시아 정치 전문가인 그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1년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그는 KBS의 화상 인터뷰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 산업계 전반에 이 일본 수출 규제가 어떤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It's my understanding that the actual economic impact of these sanctions has been very limited. In fact, probably almost no impact whatsoever. But I think that, in fact, it was more of a symbolic act than it was a meaningful one in terms of creating real economic pressure on Korea by Japan.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On the part of the Japanese government, it was an attempt to create leverage and pressure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y trying to impact South Korean companies in a way that they thought would prompt them to then, in turn, pressu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take steps to ease the overall tens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That didn't happen. So in that sense, it was, and I think people in Japan understand that, it was a tactical error on their part. 일본 정부가 이것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e have now almost 2 years of deterioration of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events that took place to contribute to that deterioration. So there's a whole series of events that have taken place that have contributed to this real serious downturn in relations. And I think that both governments find it extremely difficult to extract themselves from this dynamic of deterioration. There's a lot of political face involved. There's a lot of use of history issues for political ends on both sides. And so people find it difficult to back away because every step is considered to be a concession in this larger conflict, if you will. 일본이 추가적인 어떤 규제나 공격 이런 조치를 또 강화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I think the bigger problem that I see is not going to the WTO. It's if the Korean court decisions on seizure of assets of Japanese companies are actually implemented, then that would be extremely dangerous in terms of creating a situation where you get uncontrolled escalation, retaliatory measures, and also real serious impact on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역사 문제가 더 심해지면 수출 규제 같은 보복이 또 있을 수 있단 겁니다. The Japanese government's stance that these export controls have nothing to do with the dispute over historical issues is clearly nonsense. And I've written that. The problem is you can't separate this issue from the rest of the problems related to historical justice. I simply insist this is not an export control problem. This is a history problem.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제철소에 끌려간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05년 일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로부터 13년 만인 2018년 대법원은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합니다. 그동안 일본은 1965년 국가 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일본의 억지를 뒤집은 겁니다. 今般の判決は国際法に照らしてありえない判断であります。日本政府としては毅然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 그로부터 9개월 뒤 일본은 한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길을 막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일종의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수출의 주력 분야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생산에 들어가는 일본산 핵심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는 약속의 범위가 아니다. 맞다. 팽팽한 대립 속에 보복은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기어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지난달 단행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일종의 선전포고였다면 이번 백색 국가 제외 조치는 사실상 전면전에 해당합니다. 한국과의 전면전 1년. 일본 정부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네, 저는 일본 케이센 여학원 대학에서 지금 약 15년째 교수를 하고 있는 이영채라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 1년 전에 시행된 일본 현지에 있는 한일 관계 전문가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전면전 상태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일본 정치권에서는 현재도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일본 정부나 관료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에게 수출 규제 이전의 단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메시지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아직도 이 한국이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이동 제한까지 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는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사실상 한국 경제에는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반응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자립화를 가져와 버렸고 일본이 손해를 봤다라는 이러한 논리들은 계속 있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베 정권의 이 수상 관저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아베 수상 자체는 한일 관계의 개선보다는 지금과 같은 긴장 국면 유지가 오히려 지지 기반을 강화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명분에 집착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이 정책 전환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고요. 피해를 본 소재 기업들의 반발이 있지만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정도는 아닌 상황. 해당 기업들이 실제 정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고 대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대기업과 같은 정치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보복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현지에서 보시기에도 그런 추가 규제 같은 공격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일본은 매 정치 시기마다 이 아베 정권은 혐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지금 현재 비자 면제 정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자 관련 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 기업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기업의 철수 등 이런 보복 조치에 대한 대안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큰 변수는 1차 보복대와 마찬가지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입니다. 한국 법원이 피해자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기업에 한국 내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日本政府がですね、今一番関心を寄せているのがですね、徴用工に関しての差し押さえ資産が現金化されるかされないかっていうところなんですね。もしやっぱり現金化がされてしまうと、これも日本政府はですね、以前からそれに対しての何らかの対抗措置を講じるってことを言ってますので、私は韓国に対しての制裁というのは出てくると思うんですね。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남기고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극적으로 합의했고요. 실무급 협의와 장관급 협의에 이어 오늘 드디어 두 정상이 만난 겁니다. 지난해 12월, 15개월 만에 회담장에서 만난 한일 정상. 重要な日韓関係をぜひ改善したいと考えており、今日は率直な検討会を行いたいと思います。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7월 이전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했지만 아베 총리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사실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韓国側の責任で解決策を示すべきである。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していくきっかけを韓国側から作るよう求めました。 하지만 일본 요구와 달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멈춰있던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8월 3일까지. 이번 공시송달 결정은 사실상 국내 절차만으로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세계 자유무역기구 제소 절차도 제기했습니다. 일본이 당시 그 이유로 제시한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이유가 모두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과 한국 간의 정책 대화가 재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재래식 무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우리 조치가 또 있었고, 전략물자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이미 다 확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됩니다. WTO 제소는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One problem is that the WTO has become increasingly a non-functional. I think it would be better to resolve this problem in direct negotiations. Frankly, these problems can't be solved at the level of these bureaucrats. They're too far down the ladder of power to deal with these issues. It really requires leadership. 일본의 경제신문 산교타임스의 엄재한 서울지국장은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업계를 30년 취재했습니다.
그는 일본산 제품의 기술적 우위가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고순도 불화수소도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쓰는 그 고순도 불화수소는 원료가 그대로 일본에서 혹은 일본 외의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그 용량은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산화가 진척되었다는 것도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반도체 관련 재료업체나 혹은 관련 분들께 여쭈어봐도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국산화가 되었다는 것은 듣기 좋은 어떤 하나의 이슈일 뿐이고 실제 일본이 규제를 한 고순도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절대 국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포토레지스트. 일본산 수입이 지난해 수출 규제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올 들어 다시 증가세입니다. 벨기에산 포토레지스트 수입액이 크게 늘어 수입선이 다각화되었다고 하지만 일본 회사 JSR이 벨기에에 설립한 합작사에서 대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수출 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1년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국산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몇 년이 걸릴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안기현 상무도 탈일본은 멀었다고 말합니다. 100% 국산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급한 불은 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 국산화다, 성과다 이런 걸 챙길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소재 산업에서 우리는 후발주자고 1년 만에 완벽히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태생의 한계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에서 났고요. 일본이 또 발전을 시켰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반도체 산업을 만든 국가입니다. 그 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태생될 때는 소부장 산업하고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같이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수준이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도체 제조 산업부터 먼저 했고요. 반도체 제조 산업이 태생될 때 그런 소재 부품 장비의 수급을 다 해외에 의존하고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소재로 EUV 포토레지스트가 꼽힙니다. EUV 포토레지스트, 이거는 저희가 개발은 시작했습니다만 이걸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의 포토레지스트, 즉 감광액을 입히고 빛으로 회로를 그려 넣어 만듭니다. 더 많은 용량을 넣기 위해 회로는 점점 더 미세해지고 이를 위해 파장이 짧은 EUV, 극자외선이 사용됩니다. 최첨단 공정에는 EUV에 반응하는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는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ARF 공정을 2번을 쓰는 거예요. 혹은 4번을 쓰는 겁니다. 이만한 거를 옆에 이만큼 또 없애고 이만큼 없애버리면 작게 만들어요. 그럼 4번을 썼단 말이죠. 차라리 4번 쓰는 것보다 EUV 한 번 쓰는 게 훨씬 코스트가 싼 거예요.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현재까지는 일본의 시네츠 케미칼과 JSR, TOK 등 몇 곳 없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아킬레스건을 여전히 일본이 쥐고 있고 추가 공격이 위협적인 이유입니다. 올해 삼성에서 처음으로 18나노, 16에서 18나노 정도 되는 디램 공정에 EUV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 개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현재 EUV를 D램 공정에 적용하는 걸 계속 공정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예측은 뭐 빠르면 한 3년, 늦어도 5년 이내는 D램 공정도 EUV 공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용되는 EUV 장비와 EUV 포토레지스트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우리는 일본의 첨단 소재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대전 카이스트 안에 있는 나노 종합 기술원. 소재 개발을 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 테스트베드 구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기 전체적으로 750평의 규모로 8인치 장비, 삼성이나 하이닉스 8인치 팹에 유사한 장비, 그 정도 성능을 가진 장비들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 안에 공간이 일종의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축소시켜 놓은 그런 축소시켜 놓은 형태고요. 소재 개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기업들이 일일이 갖출 수 없는 시험용 장비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하나하나의 장비를 구축해서 소재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비들도 구축해야 되고 이런 청정실도 구축해야 되고 수백억이 들어가거든요. 수출 규제 이후 개발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포토레지스트 개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형태의 이런 색깔의 존이 필요한 건지? 예, 일단 그 반도체 감광제 PR은 일반적인 조명 안에서는 감광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환경하고 동일한 수준, 그다음에 파장이 적은 환경에서 PR을 노출시키고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옐로우 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기술 발전에 맞춰 첨단 소재를 개발하려면 새로운 설비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 투자가 지지부진했다는 겁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더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EUV 일단 장비는 뭐 대당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EUV 장비 자체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대규모 투자가 결정돼 한 단계 발전된 시험실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테스트베드 구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약 한 300평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지금 올해부터 발주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10대 장비를 구축할 예정인데 테스트베드 구축의 가장 핵심인 장비가 ARF 스캐너 장비예요. 예정된 투자금은 2023년까지 450억 원. 시설을 제대로 갖추기엔 부족하지만 대기업의 유휴 장비를 가져와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비는 한 대를 구입하려면 약 800억 정도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받은 돈이 45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나오는 유휴 장비를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향후 이제 반도체 중소기업 장비 회사들 그분들이 와서 저희들이 테스트 패턴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소재나 이제 장비에 관련된 그런 개발을 시작을 하면 우리가 테스트를 해줘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양산하고 직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저희들이 실제로 여기서 공정을 개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이런 투자는 소재 국산화에 토양을 다지는 일과 같다고 합니다. 삼성 같은 데에서는 초격차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후방 산업이 계속적으로 좋은 그런 그 제품이나 그런 것들이 공급이 돼야 돼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테스트베드 구축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소재 전쟁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화웨이 반도체 2차 규제를 단행합니다. Well, thank you. 11,000 a week to 650,000.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칩을 화웨이에 공급하려는 기업들은 예외 없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This action, this decision is both arbitrary and pernicious and threatens to undermine the entire industry worldwide. 이 조치로 타이완의 TSMC는 화웨이에 시스템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이번 규제를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양국 간 대립에 중간에 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화웨이에 메모리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3월에 화웨이 에릭 쉬 회장이 미국이 시스템 반도체 공급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경우에는 화웨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미디어텍, 대만의 미디어텍으로부터 칩을 조달받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중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수출 규제로 한국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 미국의 이런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게 국제 정치적인 문제로 확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삼성전자 자체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그렇게 쉽게 화웨이에 접근을 수락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미국과 일본, 소재 강국들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소재를 전략물자로 지정하면 소재 기업들은 수출을 할 때마다 일일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장비와 소재, 부품을 미국과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는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국 정부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게 됩니다. 화웨이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전략물자입니다. 전략물자에서의 기준이 더 넓어지거나 품목이 더 확장이 되게 되면 결국 그것을 또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가 서로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작년과 같은 또 수출 규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실제로 2018년, 2019년 그 바세나르 협정이라고 전략물자 관련된 협정이 있습니다. 한 40여 개국이 이제 그 회원국인데 거기서 반도체 관련된 부품들이 계속 리스트에 추가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그런 움직임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은 실제로 있다. 높아진 무역 장벽 속에서 일본 소재 업계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일본 TOK의 한국 법인 생산 공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한 EUV 포토레지스트를 이곳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일까? 취재진은 TOK 한국 법인을 거쳐 일본 TOK 본사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송도의 공장에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고 있냐는 질문에 TOK그룹은 한국 법인에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제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포토레지스트 회사 중 처음으로 일본이나 제3국이 아닌 한국에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TOK는 한국 반도체 업체에 제품을 제때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신속한 기술 협의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생산, 현지 도달. 일본의 장비 제조 업체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현지, 즉 한국에서 현지에서 생산해서 조작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는 강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상은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면서도 또 그 수요를 많이 하는 한국 측의 기업들한테도 항상 자기들이 거래처로서 유지해당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는 일본 소재 회사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간토덴카 공업도 그동안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았던 반도체용 특수가스, 황화 카르보니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천안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용 필름인 솔더 레지스트 전 세계 점유율 1위 회사 다이오 홀딩스. 최근 충남 당진에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고 당진시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뉴 노멀이라고 평가합니다. 한국의 국산화에 업계가 뉴노멀로 대응하고 있다. 작년 7월 이후 한국에서는 서플라이 체인을 국내에서 완성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제약 많은 수출에서 현지 생산으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공급망 재편이 일본 업체들의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종합연구소 보고서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 현지 생산 확대 이유로 한국 반도체 산업 성장세를 꼽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고 삼성과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에 따른 직접 효과를 노리고 해외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반도체 관련 산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IT 전문 뉴스는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소식을 전하며 일본 반도체 관련 산업의 공동화 진행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일본 측 타격 확대를 우려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외국인 투자의 일환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국내에서 그런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일본 소재 기업들과의 경쟁은 우리 소재 기업들에겐 쉽지 않은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순도 불화수소라든지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개는요 100년이 넘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100년을 유지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손가락 빨고 100년을 유지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분명히 이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사실상은 오랫동안 바로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연구자들을 격려를 해서 투자하고 수출 규제 1년이 지난 현재 취재진이 찾은 국내 소재 산업 현장엔 활기가 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기업, 공급기업, 그리고 정부가 이번만큼은 진짜 국산화를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였고 일부 품목에서 국산화의 성과는 분명했고
타격은 일본 기업에게 돌아갔습니다. 자국 정부가 쌓아놓은 장벽을 넘어 탈일본하는 기업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꿀 정도는 아닌 게 현실입니다. 日本経済全体で見ますとね、そういうふうにこのかなり被害を受けた企業というのは限られているんですね。だからまたなかなかね、政府に対して輸出管理どうのこうのって言えないそういった動きだと思うんですね。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을 매각하면 또 다른 공격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일본企業の正当な経済活動の保護の観点からもあらゆる選択肢を視野に入れて引き続き毅然と対応してきた。 하지만 일본이 자극한 위기의식이 우리 소재 산업의 지형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작년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의식 전환도 하고 그리고 준비도 해왔습니다. 방향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왔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소재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